그 패시브 투자 금액을 가지고 AI 주식을 사다 보니까 AI 주식이 지금 다우지수 주가 시장의 35% 이상이 거품이 엄청 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거품이 꺼지면 이건 폰지 사기나 똑같은 어떤 그 운명적인 수학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AI 거품이 꺼진다거나 경제 공황이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모펀드는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은퇴 노인들이 받던 연금을 반토막을 받든 8분의 1 토막을 받든 16분의 1 토막을 받든.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다른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쓸 정의로운 화폐, 늙는 돈, 감가상각하는 돈을 연구하며 최근 트럼프가 발설한 돈의 타락과 화폐의 비밀이란 책을 쓴 저자 김원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조금은 힘든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엔 한 편의 영화나 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이디 벤스 대통령의 힐러리 클린턴 피자 게이트를 빨리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나 올해는 모든 것이 공개되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은 250주년 건국을 맞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상한다면 그동안의 부정선거 공개,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의 설계, 석유 부패 구조, 퀀텀 정부 양자기술 발표, 초고속 반중력 이동기술, AI 킬 스위치 정보관리 거론, 이란의 자금이 차단되고 쿠바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정리될 틈조차 주지 않으면서 속도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판이 바뀌고 있으며 금융과 기술, 권력구조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6월부터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여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사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새겨진 새로운 달러와 통화의 현대화가 추진되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는 7월 4일부터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노예 시스템에서 고대부터 6천년 문명 주기, 희년 부채, 탕감 시대, 역사적 법률의 묵시적 폐지, 부채 슬레이트 제도의 새로운 금융제도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얼마 전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음모론자라고 치부되어 일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트럼프의 등장과 시작된 변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지금까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고 새로운 질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그들의 실체를 말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면 조용히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게 문제를 덮는 것을 더 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정보와 증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라늄도 아닙니다. 호르무즈도 아닙니다. 석유도 아닙니다. 레이짐 체인지도 아닙니다. 세상엔 3대 축이 있습니다. 금융은 런던시티, 종교는 바티칸 제국, 군대는 워싱턴 수업화가 있습니다. 또 그 하부 조직인 월가와 나토, 시오니즘 세력, 이들을 총칭해 바빌론의 후손들이라 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은 암기된 지식들은 많은 부분 세뇌된 거짓이 많습니다. 이번 전쟁의 본질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 유리한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사실상 이란이 이긴 전쟁이고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 반대 여론에 쩔쩔매고 있다. 모두 가짜뉴스고 딴 나라 얘기들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착한 사람 행세는 하지 않겠다는 말 속에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어떻게 하면 다른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정의롭게 쓸 수 있는 늙은 화폐, 감가상각하는 화폐를 연구하던 차에 트럼프라는 구세주를 만난 행운으로 계속 추적해오던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란 점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현재 인구는 2024년 말 84억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50년경 한 376년 전이라고 추정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5억 4천만 밖에는 지구의 인구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76년 만에 약 지구의 인구는 15.5배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숲속에 사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먹이 사슬과 그 동물의 숫자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먹이를 가지고 싸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숲속에서 그 먹이에 맞게 개체수를 조정하는 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게 늑대란 동물입니다. 우리는 늑대를 굉장히 야수로 우리는 동양에서는 비유합니다만 서양 사상에는 늑대는 신성한 동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걸 비유해서 인간의 세계에도 지구라는 공간은 한정된 공간에 자원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자원에 맞는 적절한 인구, 이것은 신의 질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서 우리 애 더 낳지 말자, 우리가 모여서 우리 오래 살지 말자, 이런 건 합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적절한 인구를 조정한다는 것은 동물의 세계처럼 사람을 잡아다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저는 화폐가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또 다른 신입니다. 화폐가 사회에서 나의 직업을 결정해주고 나의 인격을 형성해주고 나의 신분을 결정해줍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회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신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화폐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화폐 기능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능을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 기능이죠. 최근에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합니다. 시장에 돈이 말라서 회사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계가 워낙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 기술이 너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뽑지 않으니 취업을 못하죠. 취업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버니까 연애도 못합니다. 연애를 못하니 결혼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못하면 애는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집에서 추리닝 바람에 라면 삶아 먹고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한국만 해도 평균 출산율이 0.6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에 대한민국은 모델 국가인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 한국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출산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AI 기계로 대체하는 축복된 세상이 올 것인지, 과거의 20세기 파라다임으로 노동력이 없어서 연금을 못 줘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할 건지, 이거는 지금 세계가 다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 수명 단축입니다. 지금 패시브 투자라는 게 있죠. 패시브 투자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1986년도에 블랙록의 회장으로 있는 레리 핑크 회장이 어떤 월가의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다가 1억 불 투자를 잘못 투자해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그 펀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패시브 투자를 발명해낸 것입니다. 그 패시브 투자라는 것은 레슬링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수동적인 공격하는 척하면 심판이 반칙을 선언해서 말하자면 공격권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배터리라는 공격권을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패시브 투자는 수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자기 급여에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그 자산운용사가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가서 평균 수익을 내는 걸 만족하는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투자를 해주고 투자 판단은 블랙록이나 뱅가드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그러한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현재 22조 달러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제대로 된 글로벌 기업은 그 세계 기업이 다 대주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 그들이 그 투자받은 그 패시브 투자 금액을 가지고 AI 주식을 사다 보니까 AI 주식이 지금 다우지수 주가 시장의 35% 이상이 거품이 엄청 껴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땄습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약 200조를 땄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 AI 거품이 꺼지면 이건 폰지 사기나 똑같은 어떤 그 운명적인 수학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이 한 사람이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는데 현재는 은퇴연금을 받아 쓰는 노인들이 5-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AI 거품으로 인해서 숫자상 수익이 낸 돈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AI 거품이 꺼진다거나 경제 공황이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모펀드는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은퇴 노인들이 받던 연금을 반토막을 받든 8분의 1 토막을 받든 16분의 1 토막을 받든 그거는 투자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에다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 사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금을 100을 받던 사람, 100%를 받던 사람들이 50%를 받는다거나 30%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후생복지에서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평균 수명이 86세다, 90세다 아마 10년 이상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91년도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소련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10년 이상 평균 수명이 줄어서 러시아의 소련 사람들이 66세인가 67세로 한 10년 이상을 평균 수명이 줄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늑대론과 화폐 제도를 제가 제목을 뽑은 것은 숲속의 늑대가 그 먹이 사슬에 맞게 개체수를 조정하듯이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화폐가 지구의 자원과 어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출산율도 억제시키고 평균 수명도 줄도록 해서 적절한 인구를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화폐 학자로서 추정하는 것입니다.